그러면 어떤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능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증거 능력이란 뭐냐 했더니 증거로 모든 증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증거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뭐라 그러냐면 증거 능력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어떤 증거가 증거로 사용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적법하게 수집이 돼야 되고, 그렇죠? 요게 이제 비진술 증거지. 그리고 진술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이 돼야 되고 임의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자가 직접 법관 앞에서 말해야 된다.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본래 증거다. 이렇게 배웠다고. 맞죠? 그리고 이제 적법하게 수집이 안 된 거, 위법하게 수집된 거, 위법하게 수집된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자, 본래 증거가 아닌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전문 증거다. 이렇게 했어. 자, 이것도 증거로 사용 못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증거 능력 이렇게 배웠다고요. 요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 이건 딱 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에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증거들을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증거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조사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증거 자료라고 해요. 증거 자료다. 이렇게 불러. 증거 조사의 결과를. 그러면 요 증거 자료가 달리 말하면 증거 조사의 결과가 어떤 사실 인정에 증거는 어차피 사실 인정하기 위한 거잖아. 사실 증명하기 위한 거잖아. 어느 정도의 믿음성을 주는가. 여기를 뭐라 그런다? 신빙성.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신빙성. 그러니까 그 증거가 얼마만큼 믿을만 하냐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신빙성. 에? 어느 정도 믿을만 한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신빙성은 증거 능력이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 증거 능력은 뭐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뭐라 그래? 증거 능력이라 그러고, 신빙성은 그 증거가 어느 정도 믿을만 하냐는 거야. 믿을만 하냐. 여기를 뭐라 그래? 신빙성. 이걸 증명력이라 그래.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증명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요거를 이 시간에 배우겠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양심에 맡긴다. 여기를 뭐라 그래? 자유심증주의라고 배울 거야.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온 데는 아니야. 왜? 낼 게 없어. 낸다면 그게 하나밖에 없잖아. 뭐라고? 증거의 자유심증은 뭐에 대한 자유심증인가? 증거 능력의 자유심증인가? 증명력, 즉 신빙성에 대한 자유심증인가? 뭐에 대한 심증이야? 증명력에 대한. 증거 능력은 아니야. 이건 딱 자유심증이 아니야. 증거 능력은 법에가 딱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증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는 법관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거야.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자, 보자고.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범죄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돼.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송법의 증거는 크게 두 파트야. 증거 능력의 파트가 하나 있고 무슨 파트가 있다? 증명력에 관한 파트가 하나 있어. 맞지? 증거 능력에 관한 파트는 뭐야? 위법하냐 적법하냐, 임의성이 있냐 없냐, 본래 증거냐 전문 증거, 이거는 뭐야? 증거 능력에 관한 파트고, 증명력에 관한 파트는 요 신빙성, 신빙성, 어느 정도 믿을만 하는가, 여기를 뭐라 그런다? 증명력에 관한 파트라고 한단 말이야. 자, 보자고. 자, 뭐 이런 왜 자유심증을 취했는가, 이거는 읽어보면 될 거고요. 증거의 증명력이다. 증명력이란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자료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력으로서, 그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증명력이 법에가 딱 규정돼 있었어. 여기를 증거법정주의라 그러는데 오늘날은 전부 어느 나라든 자유심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증거 능력은 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법과의 자유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이 근대 형사소송법의 특징이다. 그래서 항상 자유 판단의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다? 증명력에 대한 것이 문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소송법 막 들어가면서, 자, 요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야. 대해서 이 전문 증거 사용 여부에 대해서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있고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사용할 수 없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엄격한 뭐다? 증명의 대상. 형법 시간에 배운 거라 했어. 범죄 사실과 형벌에 대한 거고, 전문 증거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 구별했다고. 기억나지? 그래서 엄격한 증명이 물어보면 어느 시간에 배운 거야? 형법 시간에 배운 거야. 단 몰수와 추징은 뭐다? 자유로운 증명.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그 차이점이 증명력에 있는 건 아니야. 어디에가 있어?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어. 엄격한 증명에는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 없지.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하지만 자유로운 증명에는 엄격한 증명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뭐에 관한 차이다? 증거 능력에 관한 차이란 말이야. 달리 말하면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문제야. 증명력에 관한 차이는 아니야. 둘 다 뭘 취해? 자유심증주의를 취해. 여기에 간혹가다 함정을 나올 때가 있어. 왜냐하면 봐봐.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그러니까 꼭 무엇의 차이처럼 보여? 증명력의 차이처럼 보이잖아. 순간적으로. 맞잖아요. 엄격한 증명은 과 자유로운 증명의 차이는 증명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러면 틀리단 말이야. 둘 다 무슨 줄 취해? 자유심증주를 취해. 엄격한 증명을 조사를 했던, 자유로운 증명을 조사했던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사실을 믿냐, 어느 정도 믿냐, 누구 마음이다? 법관의 자유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증거,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게, 자유심 나오는 게, 증거 공통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요게 간혹 가다가 경찰직에서 물어봐. 증거 공통의 원칙. 요게 무슨 말이냐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요게 뭐의 줄임말이야 지금? 응? 요게 봐봐. 증거의 신빙성에 어느 증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뭐라 그런다? 증명력이라 한다 했었지. 요거를 민사소송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증명력이라 하지 않고 증거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형사에서는 증명력, 민사에서는 뭐라 불러? 증거력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증거의 힘이라는 게 힘. 여기 힘이잖아. 그러면 어느 증거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가? 사실인정의 신빙성을 갖고 있냐 이 말이야. 이거는 누구다? 법관의 자유라 이 말이야. 양심에 맡긴다는 거야. 그러면 증거 공통 원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증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는 누구 마음이다? 법관 자유라는 거야. 자, 보자. 검사가 제출한 증거. 검사는 지금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했겠지? 그렇지? 이 증거의 증명력을 어떻게 믿는가 보자고. 법관이 이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심정할 수도 있지? 그리고 뭐도 할 수 있어? 오히려 뭐를 심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뭘 인정해버릴 수 있어? 이건 무죄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에? 검사가 말이야,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제출한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 있잖아. 보고 뭐야?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이건 무죄잖아.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누구 마음이다? 법관의 자유라는 거야. 됐지? 요거는 안 틀려. 요것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 자, 문제는 하자.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자고. 제출한 서류를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란 말이야. 그럼 이거 제출한 서류는 이제 왜 제출했을까? 원칙적으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맞죠? 이건 무죄입니다. 그래서 정 교수가 입장에서는 이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했다고. 응? 그 정 교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딸 피청창 이주 안 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딸이 봉사한 것을 봤다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목격자 같은 게 이런 거 제출할 수도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돼. 잘 봐. 그 다음에 요놈으로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거야. 얘가 시험에 얘가 나와. 그럼 봐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이 서류는 이건 뭐야? 전문 증거야. 그렇지? 전문 증거잖아. 진술을 담은 서류니까. 그래 안 그래? 맞지? 이 전문 증거로 얼마든지 무죄 증명할 수 있지? 그렇잖아. 그런데 이 전문 증거로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절차를 거쳐야 되네.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던가? 성립의 진정. 맞지? 성립이 진정이 없으려면 당사자가 뭘 해야 되던가? 동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아, 배웠잖아, 전문 증거할 때. 응? 저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렇게 뭔 소린가 한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증거 공통의 원칙이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오히려 무죄를 인정해버릴 수도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서류를 가지고 유죄를 증명할 수도 있는데, 단 유죄를 증명하려면 저게 전문 증거니까 뭘 거쳐야 돼? 성립의 진정이나 당사자가 동의를 했어야 한다는 거야. 읽어보자고요. 잘은 안 나오는데 한 7, 8년에 한 번씩 나와. 증거 공통 원칙이란 증거의 증명력은 그 제출자나 신청자 입증 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제출된 증거가 제출자에게 불리하게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검사가 유죄로 제출한 증거를 오히려 무죄 증거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한 증거를 오히려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니은처럼 나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류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다 하여도 이런 가지고 막바로 뭐 할 수가 없어? 유죄를 증명 못합니다. 전문 증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원용이 뭐죠? 동의. 원용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 성립이 여부를 조사해야만 만다 증거로 말 수가 있어? 사용할 수 있죠? 예? 저겁니다. 넘어갑니다. 이해돼요? 증거 공통 원칙이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증거 공통 원칙은 증명력에 관한 거예요?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증명력에 어느 증거가 유죄가 될 거냐 무죄가 될 거냐 누구 맘이다? 법관의 자유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건 책에는 이 증거 공통 원칙이 제일 앞에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증거 능력의 문제로 착각하기 쉬워. 증거 공통은 증명력에 관한 문제야. 증명력. 자, 그런데 요 자유라는 말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돼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뭐야? 자의성, 관념성, 추상성, 이런 거는 법에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내 멋대로란 말이야. 자의적이다. 관념적이다. 관념적이란 말이 뭐야? 자기 머릿속에서는 그냥 뜬구름 잡고 있다는 거야. 추상적이다. 이런 거 안 된다. 항상 뭐가 돼? 합리성을 갖고 있어. 합리적. 재판할 때는. 그러면 이러한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있는데, 첫째, 법관은 유죄 판결을 할 때는 증거 요점을 명시해야 되고요. 이 증거에 요리키해서 내가 믿었다. 이걸 이제 설명해라는 겁니다. 상급법원에다 한 번 더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 능력으로서 신빙성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신빙성의 이전 단계는 무슨 단계지? 증거 능력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에서 약간 좀 위법하게 됐다 할지 좀 임의성이 없다 할지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 편에서 뭘 해버린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울 탄핵 증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탄핵 증거. 자유란 뭐냐? 자유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유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할 여지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의심이 있으면 뭐를 재판해야 되냐면 무죄 재판해야 됩니다.
유죄 의심이 있으면,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무슨 재판해야 되냐면 무죄 재판해야 돼요.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면 모든 의문이 아니에요. 합리적 의심입니다. 논리와 경험칙에 기초해서 요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말한다.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이런 것은 가능성이 취한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자의는 자유와 다르다. 근데 말은 이제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한다고. 현실은 누구 마음이야? 법관 자유야. 그래서 판례에 나오면 무조건 자유심증을 위반하지 않은 거야. 보자고. 선서한 증인의 증언과 선서 무능력자의 증언 중 어느 것을 믿는가는 법관의 뭐다? 자유다. 감정인의 평가에 대해서 법관은 전혀 뭐한다? 구속받지 않는다. 어느 증거의 일부만 믿을 수도 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믿을 수 있고 공동피고인 중 1인이 자백을 한 경우 그 자백을 전부 믿을 수도 있고 일부만 믿을 수도 있고 다섯 번째, 모순된 증거가 있을 때 어느 것을 믿는가는 법관의 자유고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다른 형사 확정 판결을 믿고 안 믿고는 법관의 자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갑이 을과 공동으로 병을 때려 사망했다고 이제 이 판례가 혹시 나올까 말 하는 거야. 그래서 폭행치사죄에 갑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그러니까 갑은 지금 현재 폭행치사죄 유죄가 됐었죠. 근데 의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너 때리지 않았어 해서 만일에 거짓말하면 위증죄죠? 위증죄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관의 마음, 전 재판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자, 좀 더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박근혜가 있고 이재용이가 있는데요. 자, 그 최순실 딸의 정유라한테 얘한테 말살하고 정유라 준 게 아니지. 정유라 줬나? 그게 아니고 K스포츠인가 여기에다가 돈을 줬다는 거예요. 얘가 50억이 줬다고 합시다. 이게 박근혜 재판할 때는 이게 뇌물로 봤어요. 박근혜 재판할 때는 둘이 지금 얘는 뇌물에 받은 사람이니까 뭐가 돼? 수뢰자고 얘는 지금 뭐죠? 준 사람이니까 공여자인데 박근혜 재판할 때는 이재용이가 준 이 50억이 뇌물로 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한테는 뭐가 돼? 유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재판할 때는 50억이 뭐야? 뇌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응? 무슨 말이겠죠? 누구 마음이다? 전에 다른 재판, 이 관련된 확정 판결을 믿고 안 믿고 누구 마음이다? 법관제.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죠. 아무리 자유지만 자유는 뭘 갖고 있어야 돼? 합리성. 자의성에 대해서는 안 되지. 근데 우리나라 재판은 뭐야? 자의성이에요. 그래서 국가기관의 그 신뢰도를 조사했거든? 응? 사법부가 몇인 줄 아세요? 14인가 13인가 될 겁니다. 아마. 국민들이 그만큼 법관을 안 믿습니다. 경찰은 높아. 5위 안에 들어가. 경찰은. 경찰만 또 못해요. 이게 사법부야. 그럼 사법부를 못 믿으면 경찰은 뭐야? 국민들이 믿을 데가 없어. 어차피 경찰이 수사해봤자 뭐 할 거야? 법원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나는 검찰개혁보다 더 시급한 게 사법개혁이라 생각해.
검찰이나 경찰은 못 믿어도 괜찮아.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요거에 밖으로 물리나 했어, 이게. 시위 밖으로, 이게. 안 믿는 거야,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거들은 자유라고 하는데 이건 자유가 아니야. 자유는 뭘 갖고 있어야 돼? 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돼. 누가 생각해도, 그러네. 근데, 지 멋대로 하고 뭐라고 불러? 자유라고 한단 말이야. 이건 무슨 재판이야. 그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뭐야? 어떤 판사한테가 뭐야? 무죄고 어떤 판사한테가 뭐가 돼? 유죄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검사들도 딱 보고 그냥 영장 발부도 그래. 법관 지맘이야. 그래서 검사가 딱 봐갖고 지하고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보통 법원에 청주는 몇 명 있는 거 보는데 한 3명 있거든. 중앙지법 같으면 그러면 판사가 3명 다 똑같지는 않겠지. 딱 봤고 그 새끼 지 입맛에 맞은 새끼가 영장 발부한 날 그날 얼른 신청하는 거예요. 얼른. 그러면 딱 발부하면 딱 되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날 재판부를 없애자.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앞으로 그 미래에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뭐냐면 법관입니다. 뭘 할 것이다 앞으로? 컴퓨터를 할 겁니다. 시험적으로 해봤더니 굉장히 홍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관 새끼들도 알아. 그건 이미 다 발표된 건데 제일 먼저 없을 직업이 법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컴퓨터가 하는 것보다 인간이 하는 게 더 인간적인 냄새. 개 같은 소리야. 무슨 인간적인 냄새가 나. 자의적인 냄새가 나지. 맞지? 어쨌든 다 지 마음이야. 믿고 안 믿고. 모순된 거 어느 걸 믿냐는 내 마음. 전에 어떤 확정 판결과 이 사건에서 연관돼 있단 말이야. 공범이란 말이야. 믿고 안 믿고 누구 마음이야? 법관의 자유. 그 다음입니다. 7번째입니다. 자, 경찰에서 자술서, 피의자 신문 조서, 공판 조서, 증인과 상반되는 경우 증인의 증언 이런 것들이 전부 다룰 때 어느 걸 믿냐는 누구 마음이다? 법관의 자유입니다. 알았죠? 법관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안희정 입장에서도 아니 그 여자 말은 초지일관 똑같은데 1심에서 판사는 위력이 없었네? 무죄. 똑같은 말인데 2심에서 판을 읽어보고 여자 말이 신빙성이 있네? 라고 뭐다? 유죄. 맞죠? 근데 2심 판사가 그 안희정 유죄 판결 따린 판사가 원래 약간 그 좀 이 똘끼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걸리면은 이 성범죄들은 뭐 99% 뭐야? 유죄야. 그러니까 아씨 재수 없었네 이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 똑같은 사안이잖아. 하는 말이 뭐야? 증인의 진술에 뭐 감으로? 신빙성의 의문이 감으로 유죄. 신빙성이 인정됨으로 뭐다? 유죄.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아마 안희정이 이제 깜빵 들어가 있겠지만은, 오씨!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검찰 소환을 받았던 말은, 그런데 또 봅시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유한계를 벗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안희정이 1심에서 안희정에 대해서 먼저 이제 법관이 자기 심증으로 해서 이제 뭘 때렸어? 무죄 판결 때렸잖아? 그럼 2심에서는 이제 그 뒤집으려면 이렇게 말을 했지. 야, 임마, 1심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잘못했어는 뭐라고 말해? 너 심증 잘못했어, 임마.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 너의 심증은 합리적이 아니야, 임마. 뭐다? 자의적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합리적이 아니란 말이 들어가면 자의심증을 위반했다 이 말이야. 합리적이 아니다 이 말이야. 보자고.
충분한 증명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뭐 했다? 배척했다. 당연히 안 되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1심이 채용한 유죄 증거에 대해서 항소심이 그 신빙성의 의문을 가질 경우 아무런 추가 심리도 없이 그 증거를 배척한 것도 자의심증 위반이고, 그래서 특히 최근에 나온다면 3번이 나올 수 있는데, 유전자 검사나 혈액 검사 등 과학적 증거 방법에 있어서 그 전제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쭉 나오는데, 이 경우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배척하는 것은 그 전부 다 무슨 말이야? 배척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된다? 합리적인 만다? 근거가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믿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이건 자의심증 위반이라는 거야. 시험 볼 때 합리적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되잖아. 알겠지? 내 조카애가 이번 수능을 보는데 말이야, 한국사가 6등급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일단 잡아주려고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한 2년, 3년치 모평과 수능을 보는데, 정말 내가 한 달도 길더라. 한 열흘 정도만 잡아주면은 1등급, 요즘은 등급제로 가잖아요. 그거 한국사 평가에서 3개 틀리면 돼, 3점짜리. 그래서 1등급이야. 9점이니까. 100% 1등급 만들거든. 근데 왜? 그 필요 없어. 막 어쩌고 저쩌고 아무짝에 필요 없어. 나온 키워드만 찾으면 돼. 예. 독립협회 나오면 뭐야? 다른 거 없어. 만민공동회 끝. 뭐 사례 나오고 뭐 필요 없어. 이거 다 독립협회 나오면 이거 뭐 찾으면 돼? 만민공동회. 김원봉이 나오면 뭐 나와? 김상옥 종로경찰서, 나석주 동양척식. 3.1운동 나오면 뭐야? 임시정부 끝. 막 사례야, 막 문제야, 이딴만 시키러.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야. 막 문제가 이딴만큼 긴데 그놈은 막 평상시 키포인트를 찾으라, 키워드를 찾으란 말이야. 자의심증 기능은 뭐야? 합리적이가 키포인트야.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 키포인트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문제를 그래서 많이 풀어봐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 키워드를 찾으려고 해야 돼. 키워드를. 그렇다고? 자유심증지 예외가 있어. 그런데 첫째, 요 신빙성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못할 때가 있어. 어디서 배웠더라? 자백보강법칙이야. 자백이 아무리 신빙성이 있어도 자백만 가지고는 뭘 못한다? 유죄 판결을 못한다. 이거 자백보강법칙이잖아.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당해사건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관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술을 거부한다. 진술 거부한다고 유죄심증 가지면 안 돼. 진술 거부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유죄심증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만 법관에 이것도 잘못된 거야. 양형가중 사유로 삼는다? 결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 자식 말이야, 범죄를 했으니까 이걸 다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은 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형을 뭐 할 수는 있다? 가중할 수는 있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나는 대한민국 사법부도 싹 갈아치워버려야 돼. 근데 법관 사법부를 어떻게 갈아치우지? 검사들이야 대통령이 갈아치울 수 있지만 법관은 힘들 것 같아요. 됐죠? 자의심이 낼 것도 없어. 잘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탄핵 증거도 잘은 안 나오는데 조금 좀 보자고. 이거 자유심증보다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기 쉬워. 자, 보자고요. 진술 증거가 있었어요. 요놈을 가지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면 첫째,
이게 적법하게 수집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단계가 위법 임의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요게 본래 증거가 돼야 됩니다. 적법하게 수집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게 수집된 거라 그랬고요. 요것을 임의성이 없다고 하고요. 요거를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 사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실체적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 요거는 절대로 사용이 안 되고요. 전문 증거도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만다 범죄 사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전문 법칙 예외 이렇게 배웠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증거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 진술 증거의 이제 신빙성이란 말이에요. 요 진술 증거의 신빙성은 그 진술이 어느 정도의 신빙, 믿을만 하냐는 법관에 뭐에 맡긴다? 양심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빙성 요 진술과 지금 진술 주고 사용 진술 있죠? 요 진술과 이 진술과 다른 과거의 모순된 진술, 정정이랄까? 요거는 현재 진술이죠. 현재 이제 법관 앞에 있죠. 현재 법관 앞에 있는 이 진술 증거와 과거 이것과 모순된 진술이 있을 수도 있죠. 봐봐. 피고인이 현재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거야. 현재 공판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게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단 말이야. 과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해놓고 현재는 범죄 사실을 뭐하고 있는 거야? 부인할 수도 있어. 그럼 두 개가 뭐가 돼? 지금 현재 모순되는 거지요? 맞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이 과거의 진술이니까 과거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진술이니까 과거의 진술 이거는 본래 증거가 아니죠. 현재 진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진술이 모순된 진술이 지금 어떤 형태인 가 봅시다. 서류에 기재될 수도 있죠. 아니면 뭐를 들었던 사람도 있죠. 들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범죄 사실, 요 사실 인정했던 것이 어떤 서류에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들은 사람도 있고, 이건 히어세이죠. 들었으니까. 맞죠? 맞잖아요. 과거의 이 사실 인정이 종이에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녹음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누가 들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 이것이 법관에 제출이 됩니다.
법관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법관은요, 지금 현재의 요 진술과 요 진술이 모순이 되죠? 맞죠? 그러면 사실인정을 할 때 좀 더 합리성을 가질 수가 있지요. 두 개의 모순된 진술을, 상반된 진술을 놔두고 법관은 판단하니까 좀 더 뭐가 있어? 합리성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요 모순된 진술을 제출한 걸 뭐라 그래? 탄핵 증거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 사실 부인한 걸 이걸 탄핵시킨다. 즉 탄핵시킨다는 것을 신빙성을, 증명력을 감쇄시킨다. 같은 말입니다. 탄핵시킨다. 요 진술의 법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뭐한다? 탄핵시킨다. 탄핵. 감쇄시킨다. 똑같은 말이에요. 탄핵 한문이니까. 그럼 탄핵에 사용되는 증거를 뭐라 그래? 탄핵 증거라고 합니다. 탄핵 증거. 다시 한번. 탄핵이란 뭐냐? 현재의 진술을 뭐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사람이 말한 거를 탄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을 뭐한다? 떨어뜨린 걸 뭐라 그래? 탄핵이라 그래. 탄핵에 사용되는 증거는 무슨 증거라 그런다? 탄핵 증거라 그래. 알았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법에가 나와 있어. 탄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어요. 종전의 진술과 모순된 진술만 가능해. 다른 거는 탄핵 못해요. 요거 이해 잘해야 됩니다. 아, 이거 어려워요. 그럼 이 생각에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요 전문 증거만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이거 다 전문 증거잖아요. 진술이 서류에 기재됐다 할지 남한테 들었다 할지. 다른 거는 탄핵 증거 사용 못합니다. 법에가 나와 있어. 봐봐. 읽어볼게. 읽어보고 설명 드려보자. 자, 318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서 312조부터 16조까지가 전문 증거였어요.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공판준비 공판길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탄핵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뭐하기 위해서? 탄핵, 감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증거를 탄핵 증거라 그러고, 탄핵 증거로 사용되는 증거는 증거 능력 없는 무슨 증거다? 전문 증거예요. 전문 증거. 됐죠? 이항은 조금 놔두고, 이렇게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진술의 내용과 반대되는 증거로 진술의 증명력의 신빙성을 감쇄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반증이라고 하는데, 진술자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하는 자가 공판정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범죄 사실을 목격했다고 증인 증언하잖아요. 그럼 다른 증인이 나와서 나는 못 봤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반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독립증거니까. 문제는 진술과 반대되는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당연히 이 요건을 갖춰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조심해라고요. 진술자의 진술 내용에 모순점만 지적하는 거예요. 모순점. 그리고 그 신빙성을 감쇄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 이걸 탄핵이라 그래요. 탄핵. 자, 봐봐. 최성애라는 사람이, 최성애. 난 동양대가 어디 있는가 몰랐는데 이번에 많이 알았네. 자, 보자고. 최성애라는 사람이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
표창장 위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다고. 응? 맞지? 그러면 이 최 총장의 진술에 이제 그 말한 것의 신빙성을 감시시켜야 될 거 아니야?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방법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아니 그거 위조된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직접 줬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럼 그건 무슨 증거라는 것 보고는 반증. 최 총장 진술과 뭐야? 반대되는 진술이란 말이야. 반대되는 진술 줄여서 뭐라 그래? 반증이라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최 총장만 엎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 어떤 상황에서 최 총장이요 저번에는 자기가 표창장 줬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전에는 최 총장이 자기가 표창장을 발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 최 총장은 자기가 표창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전에는 다른 사람이 표창장 줬다고 말한 거 있잖아. 그럼 지금 진술과 과거 진술은 모순되잖아. 그렇게 진술해서 현재 최 총장 진술을 뭐 할 수 있어? 감시시킬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최 총장 진술과 반대되는 어떤 증거가 나온 걸 뭐라 그런다? 반증이라 그러고, 최 총장의 진술에 모순점을 지적하는 걸 뭐라 그런다? 탄핵이라 그런단 말이야. 탄핵. 알았어? 여러분이 말이야 오늘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가서 외박을 했어. 부모님이 어디냐? 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늘 못 들어가 이랬어. 이제 들통이 난 거야. 이제 어머니가 이제 추궁을 하는 거야. 내 이놈 새끼 갖고 네 친구가 그러는데 너 임마 서울서 봤다는데 이건 무슨 증거야? 반증. 맞잖아. 반증이잖아. 그런데 아까 도서관에 있다 그래놓고 나서 분명히 어제 전화할 때 도서관에 있다 그랬잖아. 오늘 뭐래? 친구 집에 잤어. 이거는 뭐야? 진술이 모순되잖아. 어제 엄마한테 말할 때는 뭐라 그랬어? 도서관에서 밤샌다 그랬지. 지금은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어? 친구 집에서 놀고 왔다 했지. 뭐가 돼? 어제는 너 이 자식아 도서관에 있다고 했잖아. 이거는 뭐야? 탄핵. 구별할 수 있어? 탄핵이란 말이야. 탄핵은 그러니까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거야. 탄핵. 오케이? 진술과 다른 그 증거를 가지고 진술을 또 신빙성을 감지시킬 수도 있지. 이걸 뭐라 그런다? 반증. 구별할 수 있겠지? 이해 돼? 안 돼? 그럼 오늘 저녁에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서울 가서 친구들하고 놀라고 만들어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친구한테 이제 친구 보고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라. 나 서울에 나이트클럽 있다고 하고, 엄마한테는 오늘 저녁에는 나 도서관에서 밤샜다 그러고 내일 가서는 엄마한테 가서는 아침 뭐라고 친구 집에서 그냥 피곤해 자고 왔다고 하고. 그럼 저 엄마가 조질 때 방법은 3가지가 있어. 원래는 첫째, 네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걸 뭐라 그런다? 탄핵이라 한단 말이야. 탄핵. 너 어제는 저녁에 전화 올 때는 도서관에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친구 집에서 있다고 온 거지. 말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걸 뭐라 그래? 탄핵이라 그러고. 응? 너 누가 그러는데 너 어제 서울에 있었다던데? 요걸 뭐라 그래? 반증이라 그래. 반증. 이해하겠어? 아니면 엄마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 친구 집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걸 신문이라 그래. 신문. 반대 신문 하는 거야. 그래 친구 집 어떻게 생겼는데 친구 부모님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유도신문을 하면서 뭐야? 이게 거짓말 찾아낼 수도 있지.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야. 진술을 찾아내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지금? 탄핵이라는 거야. 진술에 뭘 지적하는 거야? 모순점. 그럼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 진술과 관련돼 있어야 되잖아. 모순이 되려면. 그래서 뭐가 돼? 전문 증거가 된단 말이야.
맞지? 이해할 수 있어? 보자고. 그래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 보자고.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온 거 내가 해놔본 거야. 내용이 부인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야. 보자고. 경찰 앞에서 말할 때는 뭐야? 범죄 사실을 시인을 했어. 근데 현재 법관 앞에 가서는 범죄 사실을 부인해버려. 그러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 못하지. 내용 부인해버렸으니까. 증거로 사용 안 해. 그 대신에 뭐 한다? 이거를 탄핵 증거로 제출해. 법관, 저 자식이 지금 안 했다고 했는데 전에는 했다고 이렇게 종이에 적어졌습니다. 법관은 이 새끼 뭐야? 이랬다 이 새끼잖아 하고 현재 부인한 진술을 안 믿을 수도 있지. 맞지? 그래서 경찰들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래서 작성한 거야. 뭐로 쓰려고? 탄핵 증거로 쓰려고. 걔가 내용 인정하면 좋고 부인하면 뭐로 쓰려고? 탄핵 증거로 쓰려고. 마찬가지 그 참고인 진술조서 있죠? 요거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성립의 진정 인정돼야 되잖아. 근데 내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버린 거야. 그럼 증거로 사용 못해. 하지만 뭐 한다? 탄핵 증거로 쓸 수 있어. 자, 잘 봐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탄핵 증거로 쓸 수 있어 없어? 안 돼. 탄핵 증거는 뭐만? 전문 증거만 쓸 수 있어. 진술의 모순점만. 임의성이 없는 증거,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뭐만 사용할 수 있다? 요 전문 증거만 탄핵 증거 쓸 수 있어. 요게 시험에 무지무지하게 잘 나온다. 함정 문제로. 말 한번 만들어 보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맞지? 맞잖아. 증거 없잖아. 2번. 탄핵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맞지? 왜?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잖아. 탄핵 증거 사용할 수 있잖아. 2번. 맞는 말이야. 3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전문 증거만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함정으로 나오니까 조심하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위법하게 수집된 거, 임의성 없는 진술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거는 절대로 증거사용 못한다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체포구속 접견부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다 조심하고. 탄핵 증거의 성질. 그러면 이제 요게 모순됩니다라고 제출한 법관은 모순된 거 안 된 거 조사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조사해봐야지. 탄핵 증거 조사를 하는 거야. 조사를 해봐야 돼. 그럴 거 아니야. 모순된 거 안 된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엄격한 증명이야, 자유로운 증명이야? 자유로운. 왜? 형법 시간에 안 배워. 탄핵은 언제 배워? 지금 배우잖아. 이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는 아니다. 형법 시간에 배운 거 아니야. 엄격한 증거조사를 할 필요는 없으나 증거조사는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진술에 뭐만 하는 거야? 신빙성만 감소시키는 건데요. 함정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탄핵 증거로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게 한 반대 증거로 쓸 수 있어 없어? 여긴 뭔 말이야? 무죄 증거잖아. 무죄 증거는 모든 증거 다 쓸 수 있다 했잖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유죄 증거에 반대되는 사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유죄 증거에 반대되는 사실이 뭐야? 무죄란 말이야. 다 사용할 수 있어. 여기까지 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핵 증거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탄핵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자신이 어느 부분을 다투고자 하고 어느 부분이 모순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이 점을 지금 다투려고 한다. 그러나 증거 제출 당시 탄핵 증거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탄핵 증거로서 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하자가 치유되고, 탄핵의 범위 진술자의 모순점만 탄핵하는 거예요. 보강하는 거 아닙니다. 탄핵은 감시시키는 겁니다. 탄핵 증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요.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술에 뭐하다? 신빙성을 감쇄시키는 겁니다. 여기 무지무지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함정 문제가 뭐를 내? 탄핵 증거로 유죄 증거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유죄 증거에 반대되는 사실이라니까? 그건 뭐야? 무죄 사실이야. 그다음에 그래서 범죄 사실 간접 반대고, 체포 구속 접견부는 이것을 만일에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무슨 증거가 이걸 사용해버리면 접견을 못한다니까. 탄핵의 대상 피고인 진술도 탄핵하고요. 즉 내용이 부인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진술도 탄핵할 수 있고, 증인의 증언도 탄핵할 수 있고, 모든 진술은 다 탄핵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진술도 탄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요. 자기 측 증인에 대한 탄핵은 자기가 신청한 증인을 뭐로 탄핵합니까? 다만 예외적으로라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증인이에요. 유리한 말을 해줄 줄 알았더니 불리한 말 한 사람의 증언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탄핵이고, 그 다음에 영상 녹화물입니다. 영상 녹화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딱 두 개입니다. 사용되는 경우는 첫째입니다.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때 영상 녹화물을 가지고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죠? 맞죠? 요놈이 하나 있고요.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건 아닌데 이렇게 있었잖아요. 성립의 진정의 부인이 뭐예요? 그거 내가 진술한 것과 기재된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거죠. 성립의 진정이 뭐야? 자기가 진술한 것과 기재된 것이 서로 일치한 것을 뭐라 그래? 성립의 진정.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가 뭐야?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저번에 진술했던 거 영상 찍어놓은 거 틀어놓고 너 그 말 했잖아. 이렇게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부인한 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죠. 글쎄요, 그 말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납니다 할 수도 있잖아. 기억이 안 나도 뭐 해주면 돼? 틀어주면 되잖아. 그 말이에요. 영상 녹화물을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린다 할지 이런 거 다른 데 사용 못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무슨 범죄 사실을 증명한다 할지 진술의 증명력을 다툰다 할지 사용 못합니다. 영상 녹화물은 오로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거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 탄핵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영상 녹화물의 이제 성립 인정을 부인하잖아. 그럼 영상 녹화 재생 신청을 할 겁니다. 성립의 진정을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증명해야 돼? 성립의 진정을 누가 증명해야 돼? 부인하면 당연히 검사가 해야지. 뭐로 증명해야 돼? 영상 녹화물로. 그래서 1번은 왜 틀렸냐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신청을 하는 거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정 문제입니다. 영상 녹화물 재생 신청은 검사 신청으로 하는 거예요. 직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탄핵 증거입니다. 성립의 진정이 인정 안 되는 전문 증거를 가지고 탄핵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예?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이 증명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2번이 맞고.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는 바.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유로운 증거조사 해야 됩니다.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 어느 부분을 다툰다는 것을 상대방 사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조사는 해야 되니까. 4번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탄핵 증거로 검사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할 때 탄핵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탄핵 증거처럼 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탄핵 증거로 사용된 거로 보고요. 5번째, 피의자 신문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탄핵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치 않은 거.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겁니다. 범죄 사실 또는 간접 사실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영상 녹화물이란 것은 기억 환기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진술의 증명력을 다툰다 할지 이런 거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3번 탄핵 증거도 증거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툰다는 것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4번째, 탄핵 증거도 조사는 해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서 조사해야 됩니다. 4번 틀렸고. 3번, 탄핵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체포구속 접견부는 탄핵 증거든 무슨 증거든 사용 못합니다. 탄핵 증거도 증거조사해야 되고 탄핵 증거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다툰다는 것을 상대방의 사전에 만다 알려줘야 됩니다. 3문제 정도면 탄핵 증거는 거의 커버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증거가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 증거 보존부터는 이제 원 순서로 다시 돌아가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